갈 수 있는 종목을 아주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는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린 채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장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0.7%가량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을 했고요. 또한 외인들의 매수세가 10거래일 만에 돌아와줬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오늘 큰 폭으로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좋았던 제약바이오 섹터, 아무래도 시총 상위주에 포진을 해 있는데요. 큰 폭으로 밀려나면서 1.6%가량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넥스트레이드에서는 10종목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6시 50분 기준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중인 종목들의 시세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먼저 LG U+부터 살펴보시죠. LG U+는 구글과 손잡고 글로벌 AI 시장에서 공략에 나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사는 2028년까지 매출 약 3억 달러를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쇼핑도 어제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정교장에서는 2%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현재는 1.9%가량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먼저 YG 엔터테인먼트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대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골프존은 오늘 정규장에서 2.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1.9%, 1.6%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중인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은요,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주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특히 단타에 강하시고요. 정말 말 그대로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만을 특급 배송해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시는 공략주 오늘도 방송 끝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보시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희 QR코드 크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그냥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QR코드로 들어오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동일하게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한가 특급 배송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3월 6일 목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우리 최근 양지수가 계속해서 같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크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최근 시장은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시장을 봐야 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지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한 번씩 보고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렸어요. 수급만 보더라도 사실상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많았습니다. 대형주 쪽으로는 그래도 좀 수급이 잘 들어가준 모습입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순매수를 해줬고요. 코스닥 쪽은 많이 빠지면서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고 어떤 상관관계를 좀 가지면서 움직일 거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관세 이야기죠. 자, 자고 나면 바뀌는 트럼프 관세. 정말 딱 알맞는 제목 같습니다.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혹은 유예를 했다가 부과를 시작했다가 또 일부 감세를 하고 일부 유예를 했다가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캐나다 총리와 이제 연락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그 미국 쪽의 어떤 펜타닐이라든지 이런 마약에 대한 부분들을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 협의를 조금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유예를 하겠다. 25% 관세 부과하는 것을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제가 사실 작년에 방송, 연말에 방송을 드릴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은 사실상 협상용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협상용으로 좀 바라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부를 하는 것을 원해서 기브 앤 테이크 공식이 잘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분별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지는 못할 거다. 왜 그러냐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면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죠? 자,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의 동일한 물건과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더라도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합니다. 최근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감소를 하는 경우도 같은 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인플레이션, 트럼프 대통령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분명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재정 지출과 에너지 공급망 문제다.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본인도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상용으로 한번 우리가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관세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관세는 일부 부과를 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한국에게도 관세를 4배나 먹일 것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되게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스탠스고 전략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관세가요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소비 시장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국가들은 수출을 해서 미국 시장에다가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거두는 그런 구조로 많이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상대 국가는 2가지 정도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보복을 한다라든지 맞보복을 하면은 근데 완전히 경제가 무너지는 형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통화를 어때요? 자국 내 통화를 절하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관세에 대한 완충 효과를 주면서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받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은 계속 될 겁니다만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세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미리 언지를 주는 겁니다. 아무 이야기 없다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럼 맞보복을 맞을 수가 있는데 미국도 이걸 원하지 않아요. 관세를 조금 합리적으로 조금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리 언지를 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을 세게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걸로 너네들 관세 부과 받기 싫으면은 협상 테이블로 올라와.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발언이 완화가 되고 다시 강하게 발언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만 있으면 참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드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기준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이 긴 차트는 S&P 500 차트입니다. S&P 500 차트고요. 이 파란색 곡선 보이시죠? 이게 21선입니다. 그리고 이 음영 표시가 보일 겁니다. 상하단 플러스 5%, 마이너스 5%예요. 보면은 마이너스 5%에 가면은 부딪혀서 올라가고 플러스 5% 가면은 계속 부딪히고
그죠?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21선 대비 마이너스 5%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뭐예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Fear and Greed라고 해서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도 보면은 지금 극단적인 공포 상황, 보통 시장 저점에서 나오는 현상이죠. 지수를 봐도 그렇고 지표를 봐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 여기도 관세 이야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기본적으로 정치 지형을 굉장히 잘 보고 그리고 실익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인들의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를 인하를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동시에 뭘 해요? 재정 지출을 감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재정 지출을 감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라든지 기본적으로 메디케이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은 67%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재정 지출을 크게 감소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수 확보가 필요한데 미국의 가장 커다란 또 세수 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투자에서 벌어지는 양도소득세 혹은 배당세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야 될 만한 유인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권자들, 지지자들의 어떤 수익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돼요. 미국 국민들은요, 기본적으로 퇴직자산, 노후자산의 70%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금융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01k 같은 캘리포니아 연금 같은 경우들도 금융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장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 시장을 끌어올려야 될 유인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과도하게 많이 빠져서, 그죠? 21선 대비 5% 이상 빠지는 상황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좀 관세가 완화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시장이 많이 높으면 또 강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장 지수를 보고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 자, 최근에 이런 어떤 방증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딥시크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한번 휘청였거든요. 이때도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뒤로 미루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완충시켰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 어때요? 5% 이상, 21선 대비 5% 이상 빠지니까 어제 오전이죠. 미국 상무부에서 일부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일부 감세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협의된 내용이 오늘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유예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고요. 이것처럼 시장이 빠지면은 관세에 대해 발언에 대해서 완화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장과 상관계수가 S&P 500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세,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중간재를 공급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관세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완화적인 발언을 할 때는 S&P 500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높아질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지금 바닥 다지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관련해서 최근에 관세 이야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거품이 어느 정도 걷어내졌기 때문에 매수하기 지금 편한 상황이다라는 어떤 일각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 한번 보시면 어때요? 애플 1% 올라간 거 제외하고 1개월 등락률 보면은 전부 다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25%나 하락을 했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역들도 저점 위치에 좀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부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 시장도 같이 상관관계를 맞춰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변수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변수가 뭐냐면 사실 미국의 국채 금리가요 올해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성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국채 금리가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도 살짝 둔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세로 인한 소비자 심리 지수도 감소하고 있고 이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주면서 한국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환율이 1,500원까지도 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조금 하방 압력을 주는 효과를 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보다 좀 셀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런 조건들이 있었다.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저는 더 못 빠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증시 대비 어떤 아웃퍼폼을 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지금보다. 다만 어느 정도 조금 같이 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시장이 많이 오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떤 그 관세에 대한 얘기를 세게 말할 유인이 생기는 거고, 시장이 많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완화적으로 돌아설 유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쫓아다니는 거래를 하다 보면 계좌가 상당히 크게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선점에서 잡을 수 있는 능력, 트렌디한 눈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잠시 후에 제가 그런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도 무료로 제공드리면서 한번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방송 말미에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 방법론으로 선출해낸 종목, 공략주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취임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관세는 결국에 협상용 카드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시장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관세 노이즈가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여러 지표와 함께 앞으로의 우리 시장 방향성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도 미국 증시와 방향성을 함께 하면서 이런 변동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세를 쫓아가기보다는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또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별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종목을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에 크게 QR코드 띄워드릴 텐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신다면 저희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장에서 나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주 AS 만나보시죠. 네,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이어가 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신 종목들 중에서는 바로 다음 날 상한가로 마감을 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리뷰해 주실까요? 예. 오랜만에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제가 이 방송에 또 처음 출연을 하는 거라서 작년에 제가 드렸었던 12월에 드렸었던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딱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기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시장에서 좋은 기법과 좋지 않은 기법을 구별을 하는 방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 요소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자, 중요한 겁니다. 수익성. 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수익성.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승률에 매우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수익성은요, 승률보다는 손익비가 좋아야 된다. 요거를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사고 실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우리가 10종목 중에
7, 8종목을 이긴다라고 하면은 표면상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7, 8종목을 이겼을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2, 3종목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이게 아무리 승률이 높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손익비가 좋다는 건 뭐냐면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 확정을 했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 확정을 했을 때 수익 폭이 더 큰 것을 의미하잖아요. 수익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기본적으로 승률도 승률이지만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기법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간단해야 돼요. 아무리 1번의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매매 방법론 자체가 너무 복잡해버리면은 매매 매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돼요? 실수할 빈도가 높아진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정말 간단해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략조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얼마나 간단하게 좀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익률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11월 그리고 12월에 들었었던 종목들인데 제가 마지막 목표가들을 다 제시를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S&T 에너지는 뭐 최종 목표가인 96.46%, KCS는 뭐 75.44%, 엑스게이트는 129%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번 12월에 보시면 12월에 이 종목들 어떻게 돼요? 12월부터 진작에 많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기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이 간단한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방송 공략주로 충분히 증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오늘 3종목 리뷰를 드릴 건데요. 한번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T 에너지입니다. 최근에 그 LNG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뜨면서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알래스카에 LNG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하원이 이제 모인 회의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우리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수조 원씩 투자를 해주면서 파트너십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거 어떻게 저는 들었냐면은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중심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로 들렸고요. 실제로 조선 쪽으로 한번 우리가 재료를 돌려보게 됐을 때는 실제로 어때요? 지금 현재 미국이 LNG 수출 프로젝트 지금 허가 난 것까지만 하더라도 2054년까지 매년 12대의 함대를 건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어떤 건조 역량을 갖춘 국가가 현재 일본이랑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 뭐라 그랬어요? 조선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조선업과 LNG 관련된 기업들은요, 전부 다 장기 모멘텀이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최종 목표가를 이야기를 드렸지만 4차 목표가를 제가 3만 원 제시 드렸는데 더 올라갈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자, 보시면 자, 3만 원 도달해가지고 수익률은 96.46%입니다. 근데 제가 만든 이 기법이 어디서 적용을 해볼 수 있었냐? 자,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똑똑한 돈이 들어올 때 포착이 되는 신호예요. 이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를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기법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신호 보고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뉴스 나오면서 올라가는 기법입니다. 신호가 뜨기 전엔 추세가 없다가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추세가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신호를 가지고 이 기점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익률이 어때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종목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 자, 다들 아시죠?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한테는 아마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양자 컴퓨터 굉장히 핫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이 휘청이에요. 그죠? 최근에는 많이 휘청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현재 엔비디아 CEO인 젠슨항 CEO도 그렇고 메타 CEO인 저커버그도 그렇고 CEO도 그렇고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양자 현재 컴퓨팅 기술을 갖고 있는 이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사실 10년, 15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자금들이 없어요. 그런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출렁였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지금 유의미한 어떤 재료가 앞에 대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이온큐입니다. 예.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의 64AQ 기술.
이거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는 가장 기대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올해 9월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공개가 되면은 실제로 현재 뭐 어떤 호프, 엔비디아의 칩이죠. 호프 칩을 계속 칩셋으로 쌓아 올려서 동일한 처리 속도를 내는데 비용이 오히려 양자 컴퓨터가 더 싸져 버리는 이 가격 우위가 돼버리는, 즉 양자 우위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격 문제 때문에 초반에서는 일반 어떤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닐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미국 국방부와 계약이 체결이 돼 있어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 그래서 실제로 이 64AQ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월 가까워 오면서부터 다시 한번 양자 컴퓨터 모멘텀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어때요? 최종 목표가 제가 제시드린 거 도달하면서 100% 넘는 수익률 나왔습니다. 12월에 제가 공약주로 소개해 드렸죠. 마찬가지죠.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매수를 하면은 이 정도 시세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 이렇게 조금 뒤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법이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증명을 드려왔습니다. 자, 세 번째,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사실 초전도체 관련 기업으로 더 많이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LK99 연구 논문을 올린 이제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이제 52%를 동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온 초전도체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굉장히 좀 세게 올랐었습니다. 작년에. 그죠? 왜 이렇게 올랐을 수 있었냐? 최근까지도 많이 오르다가 최근엔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은 구글의 윌로우 그 양자 칩셋이 결국에 초전도성을 이제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사실 양자 컴퓨터가 이제 어떤 상온에서 같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초전도 기술이 필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이 두 가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 대비해서 모멘텀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조정이 지금부터는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3차 최종 목표가 12만 원 제시 드렸는데 여기 도달했으면은 그냥 다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최종 목표가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종 목표가 수익률은 67.83% 정도가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죠. 추세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스마트머니 신호가 딱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추세의 전환,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잘 잡아내주는 신호다라는 거고 이 신호를 통해서 정말로 종목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공약주로 이렇게 소개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간단해요. 신호 보고 매수하면 이 정도 수익률도 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 신호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바로 제가 만든 스마트머니 신호다라는 거예요. 스마트머니는 똑똑한 돈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진 않고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만든 저 신호가 무조건 뉴스들보다 먼저 잡는 매집 자금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느냐? 함부로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통계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주가가 장기간 길게 올라간 주식들을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공통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추출해낸 신호가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 거래량이 늘으면서 올라가다가 나중에 뉴스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 제가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만.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떠요. 그러면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요.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추세가 없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뜹니다. 집중하다가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 그러면은 이후에 올라가다가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는 요 공식대로 잘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요 신호를 다 받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자, 이 신호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만 해주신 분들에게는요, 무료로 제공드립니다. 예, 무료로 제공드리니까 제 말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 믿지 마시고요. 요 신호 받아가셔서 요 기법이 적용이 되는지 실제로 검증해 보세요. 실제로 검증해 보시고 검증된 만큼까지만 믿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면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시는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신 종목들 정말 빠르게 3차, 4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해줬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재료와 모멘텀을 보고 스마트머니 기법에 또 포착이 되면 바로 종목을 선별해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선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화면 하단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이 이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앞서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매매 포인트 한번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간단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져가면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포착일. 예시 종목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착일을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매집의 시작일이다. 왜 시작일이다라고 하냐면 이 포착된 날 있잖아요. 이렇게 포착된 날 이 캔들이 있으면은 이 날을 기점으로 어떻게 돼요? 주가의 방향성이 확 돌아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어때요?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의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하기가 제한되겠죠. 그러면 시작은 했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당연히 매집은 더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면 좋냐? 자, 기준봉 저점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있잖아요. 포착일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회비용을 안 주고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저가 매수 방식보다는 종가 매수 방법을 사실 상대적으로 저는 더 선호합니다. 근데 문제는 종가를 보려고 하더라도 장중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지금 물론 넥스트레이드 거래소 이제 시장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대체 거래소까지 같이 거래가 많은 종목들이 되기 시작하면은 거래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 뭐 어떤 종가에 딱 매수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 퇴근하고 오셔서요. 이 나중에 리스트업을 다 해놨다가 나중에 요 고점 윗꼬리 캔들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어렵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인데 설명 다 드렸어요. 신호가 포착되죠.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난다.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급등만 안 나왔다면 바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선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손절 추세선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왜? 손익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절 추세선도 같이 제가 다 보내드리거든요. 손절 추세선을 이탈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요 방법만 숙지를 해서 거래를 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제가 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아시는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냐면 내가 좋다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했든 아니면 누가 좋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든 매수를 하면은 이 종목이 빠지잖아요.
주가가 계속 빠지면 빠질수록 물타기를 해요. 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럼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냐면 주가가 크게 빠지는 좋지 않은 상황에 비중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거죠. 비중이 비대해지면 어때요? 종목이 빠지고 있으니까 심리 상태가 불안해요. 이제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와서 본전에 오거나 본전 이상 살짝만 빨간불만 보여도 어떻게 돼요?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된다고요. 손익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아요?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기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고 계신다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돼요? 계좌 마이너스가 커져가죠. 자, 손절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절이 나왔을 때는 짧게 나와야 되고 수익은 크게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예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게 사실 스마트머니 기법,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 중에서 작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아마 가장 크게 오른 주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한다라는 뉴스가 뜹니다. 근데 어디서?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왔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중국의 C사, 어디겠어요? CATL이겠죠.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자, 그리고 일본의 대형 배터리 업체 파나소닉이겠죠. 여기와도 논의를 시작했다. 자, 어쨌든 세계 최대 배터리 셀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를 한대요. 굉장히 큰 뉴스죠. 빅 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스마트머니 신호는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이 재료의 성격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알았을 때는 언제예요? 5월 29일, 작년 5월 29일입니다. 복합동박 설비 결정 공시가 나온 날이에요. 결정 공시가 나오고 어때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될 때잖아요.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그럼 언제 알 수 있었을까요? 그죠? 내부에서 이 설비를 하겠다라는 이사회에서의 어떤 올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논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논의가 되는 중에도 알 수 있지만 CATL사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아서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이미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함부로 그렇게 특정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는 먼저 잘 포착을 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복합동박 설비 뉴스는 이때 나왔습니다. 이때예요. 5월 29일. 근데 거래량은 그 이전부터 늘어나네요. 없다가. 그죠? 신기하죠? 자,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이 됐냐면 뉴스가 나오기 정확하게 한 달 전인 4월 29일.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자,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일 이전보다 시작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포착일로부터 이런 뉴스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이 매집을 요날 시작했고 요때 추가 매집을 했다라는 것을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머니 기법 논리를 갖다 붙이니까 잘 맞아떨어지죠. 자, 만약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해서 계속 안 팔고 매도 안 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000%까지 작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10배. 근데 다 못 버텼을 겁니다. 그죠? 중간에 이렇게 노란 추세선 보이시죠? 이게 손절 추세선이에요. 손절 추세선을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2배 수익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뉴스 발생일에 반대로 악재가 떠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죠. 마이너스 5, 6%밖에 안 돼요. 손익비가 어때요? 좋다라는 겁니다.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대형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슈 종목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다 아실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근데 이제는 삼성 로보틱스라 불러도 되겠죠. 아직 사명을 바꾸진 않았지만 35%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이제 비중과 합해서 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완전한 자회사가 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당연히 양수양도 중간에 협의가 있었겠죠.
그죠? 우리가 알기 전보다 내부자들은 먼저 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또 그 이제 주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어디서 잡혔냐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날.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그 이전에 두 번이나 포착을 해줬다는 거예요. 11월 7일, 12월 24일. 자, 최초 포착일 매집의 시작일이겠죠. 시작일 이전에 거래량 없습니다. 시작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요. 자세히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거래량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포착일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200% 넘는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선조 추세선을 이탈하지도 않고. 자, 여기 거래량이 안 늘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어때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평상 거래량이 늘어났다고요. 늘어나고 나서 이렇게 점 상한가를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 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슈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릭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부에서 먼저 회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일라일리, 그죠? 빅파마 기업의 9,100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체결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돈이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체결이 되고 공시가 돼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가 나온 날, 요 날 마찬가지로 점 상한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일주일 전인 1월 31일에 포착돼요. 그 이전엔 추세가 없습니다. 신호가 뜨고 추세가 돌아 올라가고 소폭의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뉴스가 빵 뜨면서 올라가게 돼요. 자, 연속 3연상, 상한가 특급 배송이죠. 3연상이 갈 수 있는 주식을 그 연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아무리 제가 공략주로 증명드리고 좋은 예시 종목으로 설명드려도 제 말 믿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 말 믿지 마시고요. 요 신호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호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머니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집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머니 기법은 신호가 포착이 되고 매수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화면으로 QR코드 크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만의 방법이죠. 스마트머니 기법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방향성을 잃은 이런 시장 속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의 공략주 어떤 거 챙겨오셨을까요? 예. 제가 이제 오늘 공략주는 조금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면서 차트가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차트도 좋지만 모멘텀을 우리가 조금 집중을 또 잘 해보면 좋은 종목을 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바로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조금 관심이 최근에 조금 사그라든 재료일 수 있어요. 자, 우선 두나무의 지분을 이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두나무가 어떤 회사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즉 뭐예요? 거래소 관련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어떤 수익원을 한번 보게 되면은 수수료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이제 인센티브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당 수수료도 올라가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도 많이 올라가네 하면서 여러 거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수수료를 크게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된 재료를 우리가 조금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자,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주황색은 비트코인 차트고요. 이 동사의 차트는
자, 보시면은 이 보라색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상관계수가 비슷하죠. 자, 비슷하게 움직여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그죠? 최근에도 올라가다가 살짝 디커플링이 남는데, 자, 보시면은 항상 먼저 비트코인 먼저 올라가고 나서 동사가 나중에 올라갑니다. 자, 이런 구조로 가요. 동사는 조금 한 텀 쉬고 가는 구조로 갑니다. 최근에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저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 재료들이 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사이클 국면에 있다라는 거. 반감기가 일어나면은요, 보통 9개월 뒤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18개월에서 19개월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 비슷한 패턴 움직입니다. 9개월 뒤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18개월 뒤에 고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9개월 뒤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8개월 뒤부터 고점을 찍고 올라갑니다. 9개월 뒤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건 맞아요. 그리고 18개월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올해 10월,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승 사이클 국면에 있다라고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상당합니다. 3경 6,500조. 제가 오늘 캡처해 온 화면이거든요. 이게 부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근데 최근에 결국에 이런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일수록 금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그 포트녹스에 대한 금을 어쨌든 실사를 한다라는, 감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상대적인 어떤 경질의 자산,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은 조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온체인 데이터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죠. 전략적 비축 자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최근에 트윗을 날렸습니다. 트윗을 날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번에 오는 7일 가상화폐 서밋을 최초로 열리게 되는데, 이 서밋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일이면은 그 내일이거든요. 내일 저녁에 재료가 당장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유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ETF가 승인이 나고 나서부터 기관들이 ETF에 들어온 자금들인데 상당하죠.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OTC 마켓, 그러니까 비트코인 장외 거래 마켓인데요. 물량이 지금 14만 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저 속도로 계속해서 이제 거래를 장외 마켓에서 하게 되면은 물량이 바닥난다라는 거죠. 품절이 된다라는 거고요. 거래소 지금 물량도 100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전략적 비축 자산이 정말로 통과를 하면 100만 개를 미국에서 매집을 해버리면 품절이 됐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수요가 유지만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무려 저점에서 3번이나 포착을 해줬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11월 달에 한번 공략주 소개드리고 수익이 한번 났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매집 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략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내일 시가 이하 매수 의견 드려보고요.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는 하나투자증권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최근에 급등세를 연출했던 하나그룹의 계열사의 증권사이기도 하고요. 또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는 5,000원, 손절가 3,200원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도 저희 공부방에서는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지만 박성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전문가님 사칭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방송 중에 홍보드리고 있는 방법 이외에는 홍보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전문가님 사칭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똑똑한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